만물을 작하지만 그러나 떠벌리지 않는다. 그래서 고수는 억지로 뭘 하지 않고 말로 굳이 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반갑다는 말씀을 그냥 의례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오늘은 보니까 많이 반가운데 그 반가운 이유가 제가 여기 와 있는 것이 굉장히 반가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강의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내 스스로 반갑고, 또 그동안 우리가 인터벌이 조금 길어서 이게 무슨 뭐 연결성이나 이런 게 다 없어져 버린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긴 하지만, 지난번 강의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태권도인들이 이 노자도덕경이라는 이런 어려운 책을 놓고 이렇게 진지하게 같이 책을 읽는 이런 노력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소중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제가 이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이 수업 시작할 때마다 공포를 느끼는데, 선생님들이 꼭 책을, 또 지난주에 책을 5권 읽어오라고 그랬지, 한 주일 만에. 한국말로 5권 읽으라고 그래도 힘든데 영어로 된 책을 5권 주시는데, 그 다음 수업 시간에 또 한 5권 들고 온단 말이야. 그것도 다 읽어오라는 거야.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그런 건 아니지만 책을 좀 항상 들고 다니는 편이에요. 자, 오늘 일단 노자에 대해서는 2가지 책을 좀 소개를 할 건데, 둘 다 도올 김용옥 선생님 책이에요. 하나는 노자가 옳았다라는 책이고, 하나는 노자와 21세기라는 책인데, 둘 쪽 중에 하나만 사시면 돼요. 안에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2개를 다 사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근데 자기 실력이 좀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쪽 책을 사시고, 조금 편하게 읽으실 책을 사시고 있으면 이쪽을 사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노자에 입문을 했습니다. 첫 강의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대개 노자를 읽으려고 도전하는 분들은 1장, 2장 읽고 나면 덮고 다 나가요. 그리고 단편적인 거 해설서를 평생 읽게 되는데, 노자 자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읽는 사람들은 정말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여러분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상당한, 들어왔다는 것 자체만 해도 여러분들은 벌써 초단이 된 거예요. 이제 칼라벨트를 벗어났어.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실 수 있는 이제 그런 단계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해서 이 2권을 소개를 하는데, 돈이 많으신 분은 다 사고, 그렇지 않으면 쉽게 좀 읽으려면 이 책, 좀 깊게 읽으시려면 이 책 2가지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나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은 요 책입니다. 스포츠 인문학이라고 되어 있는 책인데, 요거는 그 유명한 닥구왕 대사의 부동지 신묘록을 해설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동지 신묘록, 금도의 가장 깊은 신법서라고 알려져 있는 이 부동지 신묘록을 국내 번역 출판된 책 중에서 가장 잘 번역이 되어 있고, 또 주변에 관련된 그 부분들을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요거 꼭 여러분들 요거는 필독서로 한번 보시고, 이제 노자 도덕경을 읽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무예에 관련된 깊이 있는 전문 서적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중에 하나인데, 대개 지난 시간에 이해한 것처럼 무예의 깊은 뜻을 담은 신법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책들이 이 사상적으로 노자도덕경, 그 다음에 장자, 그 다음에는 유교의 논어라든지 이런 경전들, 그리고 불교의 사상, 3가지를 그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없이는 이 무예에 관련된 깊이 있는 책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노자도덕경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책을 읽으면 이런 이야기였구나 하는 걸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 이제 이 책을 사셔서 한번 보시고, 나중에 강의에 이 책 우리가 한번 다룰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책하고 관련이 좀 있는 책인데, 제목도 재미있는 고양이 대학교라는데, 이게 고양이 대학교 책은 이 원래 원전은 고양이 묘술이라는 책 이름인데, 번역하신 선생님이
재미있게 고양이 대학교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것도 노자하고 장자의 아주 단편적인 한 이야기를 금술의 경지로 푸른 책입니다. 집에 쥐가 한 마리 들어왔는데 집에 키우던 고양이를 보냈더니만 이 고양이가 쥐한테 형편없이 당해. 그래서 동네에 쥐 잘 잡는 고수 고양이를 데려와서 붙였는데 다 져. 쥐한테 다 당해. 그래서 어디 멀리 다른 동네에 좋은 고양이가 있다고 그래서 그 고양이를 가서 데려왔는데 보니까 고양이가 힘도 없고 매가리도 없고 늙어가지고 비실비실해. 근데 이 고양이를 딱 집어넣으니까 그 쥐가 꼼짝도 못해.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 금수라는 사람인데 고양이한테 이제 대화를 시작해. 왜 그렇게 됐냐고. 그 이야기는 사실은 장자에 나오는 싸움 딱 이야기인데 그걸 그렇게 이제 바꾼 건데 어쨌든 무술의 그 오묘한 경지와 마음 수양의 경지를 다루는 책이기 때문에 같이 연관해서 하나의 세트로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 해서 소개를 드리는 책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강의입니다. 첫 번째 강의를 마치고 여러분들하고 책을 읽는 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글로 되어 있는 유명한 그 4권, 5권의 책들을 소개를 하면서 그것을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는 그 조금 다른 번역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는 방법을 이해했는데 오늘 제가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려고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처음에 어려운 그 문을 어쨌든 살짝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한자어를 제대로 읽어볼 거예요. 읽어보면서 우리도 읽을 수 있다라는 제가 자신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읽어보면서 오늘 하는 방식으로 갈 건데 이 노자도덕경은 도를 설명하는 책이잖아요. 도와 덕. 도덕이라고 했을 때 도덕은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 말하는 도덕 교과서, 도덕심 이런 도덕이 아니고 도와 덕이라는 뜻이에요. 도 하나, 덕 하나. 그래서 태권도 도의 도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노자도덕경을 읽는데 태권도라는 관점에서 일단 도를 나는 경지라고 일단 먼저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도를 경지라고 보고 간다. 무술 수련에 있어서 우리가 구단이 되면 고수 최고의 어떤 그 위치에 올라오는데 과연 구단의 경지는 무엇인가? 무엇이어야 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노자도덕경에서는 주로 성인을 이상적인 인간으로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노자도덕경에서 말하는 성인과 유교의 경전에서 공자나 맹자가 말하는 성인은 상당히 차이가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도덕경에 나오는 성인을 대개 일단 성인이란 말이 나오면 고수라는 말로 바꾸어서 생각할 거예요. 고수는 이렇게. 자, 그거 한번 생각을 하고 그래서 노자도덕경은 우리가 태권도적으로 읽을 때는 고수의 경전이다. 고수의 길이다. 고수의 경지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본다는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둑에 우리가 또 태권도처럼 단이 있는데 각 단의 의미가 무엇인가 나름대로 이 위기구풍 1단부터 9단까지를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떤 경지라고 볼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참고로 봤는데 이걸 이대로 따라한다는 뜻이 아니라 노자도덕경을 읽으면서 진짜 제대로 된 깊은 경지는 과연 어떤 걸 말하는가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읽었던 1장 그냥 복습하는 기분으로 가볍게 읽고 넘어갈 겁니다.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이 한문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모르더라도 이제 한문 자체는 좀 익혀야 될 것 같아요. 노자도덕경 전체가 5천 몇백 자인데 다 중복되는 글자야.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글자가 아마 1000자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매장 읽을 때 공부할 수 있는 것 100% 다는 아니더라도 뭔가 그리고 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다 쓰는 그런 단어들이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익혀가면서 옥편 찾아가면서 요즘 옥편 다 전화기에 다 있잖아. 그러니까 쉽게 찾아서 전화기 안에 또 여러분 단어장 만들 수 있어. 그래서 그 단어장 꺼내서 복습하면 돼. 노트 따로 안 해도 돼. 자, 그래서
무명천재지시 유명만물지모 고 상무 무욕 이 광기묘 상유욕이 광기요 차양자 동출 이 이명 동이지현 현지 우현 중묘지문 이거 우리 1장 읽은 거예요. 1장이 너무 어려워서 사람들이 1장을 넘지 못하고 책을 많이 덮는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1장은 전체적으로 도는 말로 하면 영원한 진짜의 도가 아니고 이름을 말로 하면 영원한 진짜 이름이 아니다. 세상에 밖에 뭐라고 말하는 것은 진정한 그 뜻을 표한다고 하기 어렵다. 말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그 뜻이 바뀔 수 있다. 또는 상대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내용을 노자 도덕경을 자꾸 여러분 1장에서 10장에서 20장에서 30장 자꾸 넘어가면 이해의 폭이 점점점 깊어지면서 재미가 드는 이유가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면서 앞에 것을 뒤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너무 커서 잘 이해가 안 됐던 게 뒤로 이제 가면서 계속 읽으면 반복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렇게도 설명했다가 이렇게도 설명했다가 이렇게도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라는 말 자체가 워낙 크고 깊고 다양하기 때문에 도덕경에서 계속 도를 이렇게도 설명하고 또 이렇게도 설명하고 또 이렇게도 설명해요. 그래서 제일 처음 도를 설명할 때는 도를 도라 하면 도가 아니다. 함부로 도를 안다고 하지 마라. 계속 읽어봐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 여러분 지난 본 거 넘어갈 거고 이제 2장 1장 2장이 하나의 세트인데 다 전체적인 걸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천하 개 지미위 미지위미 사 오의 개 지선지위선 사 부선이.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 문장을 김용옥 선생은 어떻게 풀이했고 이용주 선생은 어떻게 풀이했고 임채우 선생은 어떻게 풀이했고 왕일가 선생은 어떻게 풀이했는가 이렇게 보면서 이걸 한 4개 정도 되는 걸 같이 읽으면서 자, 하나만 보면은 쉽게 알 것 같은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 개를 읽다 보면은 무슨 뜻인지 알겠어. 이렇게 이해하는 방법도 있다는 각도로 이렇게 첫날 강의는 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강부터는 이거 안 할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한 거 제가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 공통 교재로 하고 있는 2권의 책을 여러분들 스스로 보시고 우리는 한자를 직역하는 데 주력을 할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2장의 2단락에 이런 문장이 나왔는데 그거를 뜯어보면 결국은 유무 난이 장단 고하 음성 전후. 그래서 있는 것과 없는 것 유무. 그 다음에는 난이 뭐예요? 쉬운 것과 어려운 것. 또 장단은 길고 짧은 거. 고하는 높은 것과 낮은 거. 이런 것들이 결국 뭐예요? 상대적인 거잖아. 그죠? 상대적인 거. 그래서 무술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많은 개념들이 이 상대적인 겁니다. 그 상대적인 것을 최고 위에서 포괄하는 게 뭐야? 음양이에요. 음양 밑에 이제 내려오면 강하거나 부드럽거나 세거나 약하거나 강약. 그 다음에 짧은 동작, 긴 동작, 장단. 굽히느냐, 펴느냐, 굴신. 이렇게 여러 가지 상대적인 개념들이 나옵니다. 그 상대적인 개념에 대해서 익숙하게 이제 만들어 주려고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뒤에 노자 도덕경 전체에서 계속 상대적인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상대적인 세계 속에서 C2 그래서 C2는 그랬어요. 성인은 우리가 바로 뭐라고? 고수. 성인 나오면 우리는 바로 고수로 생각을 바꿔서 생각하자 이거지. 일자이지. 성인이 처한다. 어디에 처한다. 있다는 뜻이지. 있다. 뭐 무위지사. 무위가 노자 도덕경 전체에서 1번 단어야. 도 다음에 무위야.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무위예요. 무위 반대말 뭐예요? 유무니까.
무위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근데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되게 하는 거. 그게 무위라는 뜻인데, 그래서 뭐 억지로 안 한다 이거지. 억지로 안 하고, 고수는 억지로 안 한다. 저 어디에 있다. 억지로 안 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 그다음에 뭐 행동을 하는데 불언지교잖아. 가리키는데 말 안 하는 가리킴. 말로 안 하는 가리킴은 무슨 가리킴이에요? 행동이나 보여주는 거나 자기가 살아가는 거. 그거잖아. 그래서 무위지사 불언지교. 이것도 뒤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고수는 억지로 뭘 하지 않고 말로 굳이 하지 않는다. 그런 거죠. 그래서 만물을 작하지만 그러나 떠벌리지 않는다. 자기가 많은 일을 하지만 떠벌리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나오게 할 수 있게 뭘 해주지만 그걸 자기 거라고 하지 않는다. 소유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건 지난 거 복습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한자들을 읽으면서 하면 복잡하게 생각하면 소유. 이 고어들은 다 한 글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뜻은 두 글자로 만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보다는 소유. 뭘 자기가 하지만 불시, 저 시자라는 것은 의시된다는 뜻이야. 혹은 의지한다는 뜻이기도 한데, 어쨌든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자랑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한 것을 한 척 하지 마라. 그래서 누가 자기 자랑하고 자기가 다 했다 그러면 다 망하는 거야. 고수 아니야. 근데 이게 굉장히 힘든 모양이에요. 나도 그래. 한참 술 한잔 먹고 보면 막 내가 자랑하고 있어. 그 집에 가서 이제 반성하면서 다시는 안 한다 써놨는데, 또 한 일주일 지나면 또 하고 있어. 그런데 진정한 고수는 안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공이 이루어지면 공성, 머무르지 않는다. 자기가 뭘 하고 나면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다. 떠난다는 거지. 그런 것을 우리가 2장에서 읽었습니다. 3장도 마찬가지로 복습으로 보는 건데, 유명한 구절이 불상현 삼인부쟁이죠. 불상현. 숭상이에요. 상자는 숭상. 현자는 현인. 똑똑한 사람을 숭상하지 마라. 지식이 많은 사람을 숭상하지 마라. 잘난 놈을 숭상하지 마라. 그리고 사자는 시킨다는 거예요. 사역동사의 사자야. 사람들에게 시키는 부쟁, 다투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부귀 난덕지화, 얻기 어려운 물건을 귀하게 여기지 마라. 얻기 어려운 물건이 귀한 거잖아. 근데 그걸 귀하게 여기지 마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도둑놈이 안 생긴다. 그런 뜻이죠. 이 허기심, 실기복, 약지기, 강기골. 자, 여기서 한번 보죠. 심, 마음, 복, 배, 지, 의지, 뜻. 그 다음에 골, 몸. 그래서 마음은 비워라. 허허. 그 다음에 배는 단단하게 만들어라. 여기서 허기심, 실기복하면 마음을 비우고 잔뜩 묻고 배 퉁퉁 튀나오게 하라, 이런 뜻인가? 그런 뜻은 아니고, 이 심은 우리가 허심, 마음을 비운다 할 때 욕심을 갖지 않는다. 복잡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 실기복, 복근이야. 호흡 수련을 통해서 단전이 단단해지는 거. 여러 가지로 물론 해석이 가능하지만 무술적 의미로는 복근이 단단해야 돼. 지는 무언가 자기가 의지하려고 하는 거. 하려고 하는 거 너무 많이 하지 마라. 약하게.
그 대신에 몸을 튼튼하게 만들어라. 욕망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몸을 튼튼하게 하라. 자, 그래서 뭐 내용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다 한 거니까 복습하는 의미로 보고, 자, 4장은 지난번에 마지막에 했는데 오늘 조금 자세하게 좀 다시 한번 읽어볼 거예요. 도충 이용지 혹 불령. 도라는 말 나왔어요. 계속 도라는 말은 계속 나옵니다. 충자는 비운다는 거예요. 충은 비운다는 건데, 도는 비우는 거. 도는 차 있는 것이 아니고 도는 원래 빈 거라는 뜻이에요. 이 도덕경 속에 도에 대한 설명이 계속 나오는데 그 속에 보면 항상 도는 비운 거야. 찬 게 아니야. 도는 단단한 게 아니고 뭐 부드러운 거야. 그래서 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가치하고 약간 반대의 개념으로 계속해서 노자가 접근하는데, 도는 비었다. 차 있지 않다. 그러나 요거 우리 계속 봅니다. 이자. 이는 그러나, 그리고, 그래서 세 가지 다 돼. 그래서 그것을 써도, 이것은 그것이야. 그것. that, it. 영어로 그것을 써도 그래도 부영. 가득 차지 않는다. 아무리 써도 차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비어 있어서 그 속에 계속 비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조금 이따 또 오늘 우리가 다른 데서 할 건데, 이 영자가 약간 반어적 의미로 쓰여 있어. 찰영, 뭔가 꽉 찬다는 뜻인데, 꽉 차버려 가지고 숨도 못 쉬는 거, 꽉 차버려서 더 이상 못 먹는 거, 뭐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령이라는 말은 끝이 없다. 항상 계속 써도 용지, 써도 불령, 끝이 없다. 계속 쓸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요 비슷한 표현을 우리가 계속 볼 거예요. 이런 부분들, 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설명하는 도가 깊다. 이 해자는 일종의 감탄사 같은 거예요. 감탄사. 그래서 깊구나. 뭐가 깊어? 도가 깊구나. 요 사자는 유사품 그러잖아. 우리 유사품 할 때 사자야. 유사품은 무슨 뜻이에요? 비슷한 거잖아. 진짜하고 비슷한 거 사자잖아. 비슷할 사자야. 그런데 저 사자가 너무 진짜가 아니라는 뜻이야. 항상 유사품을 생각하면 돼. 만물지종, 만물의 진짜 이 뿌리, 근본 뿌리 같구나.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비슷하구나. 노자 도덕경의 책은 항상 단정적인 문장이 없고 이 사자처럼 비스무리하구나. 그럴까 이럴까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단정적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노자의 철학하고 안 맞는 거지.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착간설이라고 해서 옛날에 책이 아니고 대나무로 만든 것을 엮어서 해놨을 때 그게 어떻게 끊어져 가지고 다시 쓰면 엉뚱한 데 가버리고 뭐, 그리고 또 그때는 인쇄술이 없기 때문에 모든 책은 뺏기는 거야. 뺏기면서 잘못 뺏길 수 있어. 착각해서 엉뚱한 구절의 책, 여기 들어온 그걸 이제 착간이라고 하는데, 이 사장에 들어와 있지 않아야 될 것이다 하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좌기의 해기분, 화기광, 동기지는 뒤에 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하고 넘어가는데, 고수는 항상 도덕경을 읽을 때는 이 해석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주어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주어를 넣어야 돼요. 고수는, 성인은, 도는 다 같은 말이에요. 좌기예, 이 예, 예리하다. 예리하다 뭐 생각나니 바로 이러면 뭐예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무술에서 예리하다 뭐야? 칼이잖아. 칼이나 창. 그 다음에 우리가 무술을 수련할 때도 와, 저 사람 굉장히 예리해. 그 무기의 예리함은 좌절할 때 좌자야. 꺾는 거야. 그래서 예리함은 오히려 꺾어. 그래서 예리함은 덜 예리하게 만들어라는 뜻이야. 무슨 말이야?
예리해야지. 무술의 술이네. 예리하려고 술이라는 거잖아. 근데 고수가 되면 예리한 게 예리하게 보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리하지 않는 척 해야지. 자기의 예리함을 숨겨야지. 혹은 더 고수가 되면 이제 예리함이 없어. 고양이 대학교 보면 그런 게 이제 나와. 싸움 잘하는 것처럼 보이면 그 싸움 딱은 아직 싸움 잘하는 게 아니야. 고수가 아니야. 그래서 자기의 예리함은 그 기자는 그 기자야. 그 예리함을 덜 예리하게 무디게 만들어라. 꺾으라. 해 기분. 복잡한 것은 단순하게 만들어라. 이 분자는 서로 분규, 분란 이때 분자예요. 복잡한 거, 좀 마음이 어지러운 거, 뭔가 혼란스러운 것은 풀어라. 풀면 뭐야? 안정이 되는 거지. 화기광. 이 화자는 화합이나 혹은 화해 뭐 이런 화자인데 광이 빛이야. 내가 잘났으면 뭐가 나? 빛이 나. 여러 사람 속에 섞여 있는데 표가 나. 탁 돋보여. 그게 광이야. 그건 어째? 그냥 두면 안 돼. 다른 사람하고 비슷하게 만드는 게 화예요. 화해. 화합. 그래서 빛이 너무 나는 것은 부드럽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래서 동은 같이 한다는 거야. 같이. 동자잖아. 같이. 그래서 지는 티끌 진자야. 티끌, 먼지 이런 거, 세속적인 거.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막 같이 섞여 있는 그런 상황이 이 진이야. 그래서 너무 광내지 말고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하나가 되라. 평범한 사람처럼. 그래서 무협지 보면 나오잖아. 무술 영화 보면 진짜 고수는 뭐 하는 것 같이 않게 평범한 사람에게 섞여서 안 보이잖아. 그러다가 무슨 큰일이 생기면 보이죠.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여기서 선지성자 이강위약, 항상 잘 이기는 사람은 자기가 약한 척 한다는 거지, 강한 척 하지 않는다는 거지. 우리가 중국 국가가 덩소평 시대, 강택민 시대에 항상 이야기했던 우리는 도광양회다. 지금은 이제 중국 일어나가 이제 굴기 하잖아. 완전히 일어섰다는 건데, 요 전까지는 뭐 도광양회, 빛을 감추고 실력을 쌓아라. 그러니까 그런 의미하고 다 관련 상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돈은 비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리 써도 마르지 않는다. 끝나지 않는다. 다 차지 않는다. 이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였어요.